인도 부다가야 첫 한국 사찰 분황사 낙성식이 봉행됐습니다. 한국 불교 세계화의 거점이자 부처님 성도지 자비도량으로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본교에서 한국 사찰 음식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제 금산사가 전북 불교 100년 대계를 위한 4부 대중 원탁회의를 열어 주목받았습니다. 불교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를 심는 이른바 생태방생이 서울 여의도 색강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찰에서의 결혼식 풍경이 부쩍 드물어진 가운데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5년 만에 결혼식이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첫 한국 사찰 분황사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위시한 조계종 방문단이 함께한 가운데 문을 열었습니다. 100만 원력으로 화연한 분황사는 한국 불교 세계화의 거점이면서 보건소, 학교 등을 갖춘 부처님 성도지 자비도량으로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하는 학의 날개선 모양의 처마가 한국 전통 사찰 구조물임을 말해주고 그 아래 조계종을 상징하는 삼보륜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성도를 이뤘던 보리수나무가 자리한 마하보디 대탑에서 400m 떨어진 곳에 한국 사찰 분황사가 마침내 완공돼 산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직한 이가 산을 옮기는 우공이산의 발언으로 시작된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마침내 첫 결실을 마주한 감동은 이역만리여서 더욱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분황은 범어로 푼다리카 최유부 연꽃인 100년을 의미합니다. 철염상종의 표상인 하얀 연꽃이 이곳 부다가야에 만개하였습니다. 분황사는 순례자를 위한 안식처이며 수행자를 위한 덧없는 아련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 성도지에 분황사 대웅전을 건립했고 수행관과 보건소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지 도교와 복지 사업을 통해 한국 불교 위상을 새롭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인도 현지에서 분황사 총도감을 맡은 역사보살 물라상가 대표 부타팔라 스님을 비롯해 대목수 박철수 씨와 단청 이현수 씨 등 불사 기여자들에게 표창장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세운 분황사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인도 불교 복음불사의 중심도량이 될 것이고 해외 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각각 10만 달러를, 종책 모임 금강회와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 등은 분황사 동창금을 경례의 의미를 담아 희사했습니다. 분황사 준공식에 이어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 착공식도 경내에서 거행됐습니다. 백천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전국 비구니회가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소는 올해 말 2층 규모로 완공돼 부다가야 일대 거주하는 수다타의 딸과 아들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마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착공하는 분황사 보건소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내년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분황사가 문을 열면서 고대 가야국을 찾아온 인도 허황우의 역사에서 비롯된 두 나라 간 불교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4세기부터 인도를 통해서 불교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의 이제 5분의 1 정도가 이제 또 불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현재의 그 한국과 인도가 그 긴밀한 그 양국 관계를 앞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또 불교 문화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100만의 우공이 모여 일궈낸 인도 분황사는 불자들의 귀처이자 한국 불교 세계화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 분황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와 한국 프랑스 간 음식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 사찰 음식에 관한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사찰 음식은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꼽히는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 채식 전문 조리 과정 정규 과목이 됐습니다. 협약식에 이어 사찰 음식 전문가 홍승 스님이 사찰 음식 특강과 시식을 진행했고 프랑스의 정치, 예술계 인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만찬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교가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제 금산사에서 전북불교 100년 대계를 위한 4부대중 원탁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들 불자들 다 자기들이 기독교에서 다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지금 우리 초기종단에서 다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마을과 함께 새로운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실상사도 제가 살고 있는 남원 산내도 또 우리 불교도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불교 100년 대계를 위한 4부대중 원탁회의 모둠 토론 분위기입니다. 스님과 제가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격이 없는 토론을 이어갑니다. 4부대중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불교 혁신과 도약을 얘기한 원탁회의가 지난 21일 전주 혁신도시 내 금산사 포교당인 수연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원탁회의는 입제식에 이어 3기위와 발언문 합송, 기조 강연, 모둠 토론, 토론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불교 100년 대계 정책기획단이 주관했습니다. 원탁회의 의장 도법스님은 기조 강연에서 이제는 4부대중이 주체가 돼 전북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불교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동안은 어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 대중, 우리 교구 사부 대중이 직접 주체로 서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수지혜가 발현될 수 있도록 오늘은 바로 그런 길을 찾고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개 모둠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듯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내가 보는 전북불교의 현재와 전북불교 발전을 위한 방안에서는 청소년 포교의 문제점과 미디어를 통한 지역불교 홍보, 승가와 제가 간 믿음 부족으로 비롯된 갈등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은 전북불교의 위기이지만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대책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 불자 모두 전 대중이 나서서 사부대중 원탁회의처럼 대화하고 실현되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사모둠의 토론 방안입니다. 원탁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출제가 안건을 좀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출가 스님들, 비구, 비구니, 이부 대중만이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을 따로 구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원탁회의는 지역불교 활성화와 포교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조계종단은 물론 타 종단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5차례에 걸쳐 열리게 되며 2차 회의는 7월 16일 수연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관음성지 양양낙산사는 경내 보타전 아래 자리한 연못 관음지에서 관세음보살 조성불사를 회양하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과 선원장 법인스님 등 스님과 신도, 마을 주민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점안법회에서 동참 4부대중은 관음지에 모신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이 사라지길 기원했습니다. 관음지 관세음보살은 좌대부터 6m 높이로 장엄하게 조성해 새로 모셨으며 연못을 가로질러 참배로를 만들어 누구나 가까이에서 친견하고 참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곡스님은 다리가 불편한 한 신도가 해수 관세음보살상보다 가까운 곳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서원을 말해준 적이 있었다며 관음성지 낙산사를 찾는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에 참배할 수 있도록 새로 모셨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이 없으면 관세음보살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나 법당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을 품에 안고 마음에 안고 함께 24시간을 살아가야 되고 365일을 지내야 됩니다. 한편 낙산사는 최근 원통보전과 보타전 등 주요 전각 주위의 소나무 300그루를 전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화재에 강한 느티나무와 벚나무 500그루를 새롭게 심는 방제불사를 회양했습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저녁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민 행복과 코로나19 극복 치유, 전쟁과 테러 종식을 기원하는 연등 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내포 영산제 버보스님의 식전 문화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대전불교 총연합회장 지광스님과 사무총장 현진스님, 용수사 주지 설문스님,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의신정사, 유희열 포교사단 대전 충남지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과 제등 행렬, 마음챙김 걷기 명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장 지광스님은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속에서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뤄진 것이라며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의신정사는 우리 모두 평상심을 회복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 정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는 대전 보문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했고 법요식 후 행사장에서 엑스포 다리까지 마음챙김 걷기 명상과 함께한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관음보살이 한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양유관음이 말해주듯 불교에서 버드나무는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을 상징하는데요. 수질과 공기 정화에 탁월하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는 버드나무를 심는 이른바 생태방생이 서울 여의도 색강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창하지만 조금 무더운 주말 오전, 여의도 색강 일대가 버드나무를 심기 위한 삽질로 분주합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까지 바짝 마른 땅과 씨름어랑 끝에 마련된 구덩이에 버드나무를 심고 그 위에 색강에서 길러온 물을 붓습니다. 불교 환경연대의 숲 해설가 교육생들부터 미래환경과 위험사회라는 교양 과목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참가한 대학 신입생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나무 심기로 우리 주변 생태 복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뭔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생태 방생에 앞서 습지 생태에 대한 숲 해설과 나무 심기에 대해서 배우고 신나는 노래로 환경 보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이기도 한 그린 아티스트 최준규 씨는 대형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음식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미역국아 미역국아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넓은 바다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버드나무는 불교와 인연이 깊고 무엇보다 수질 정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순례길에 오염된 강을 보고 이듬해부터 버드나무를 심어왔다며 한 그루의 나무 심기는 여러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방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도에 4대강 순례 100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4대강 즉 영산강을 시작해서 금강, 낙동강, 한강을 쭉 이제 한 100일간 다니면서 순례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강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일깨운 생명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버드나무 심기로 이제 우리 사회에 더욱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색강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는 9월 말까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 캠페인에 나섭니다. 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해온 3,000배 철야정진 등을 올해도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과 대면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 돕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4부대 중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사찰과 언론사, 자원봉사단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해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BBS 불교방송도 간판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4월과 5월 매주 금요일 난치병 어린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라디오로 방송하고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모금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각 사찰에서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100원의 기금을 적립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철야정진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풍경을 보는 일이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조계사에서 5년 만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청년불자 한 쌍의 새 출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신랑 신부가 법당으로 입장하면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혼례에 참석한 친지와 불자 앞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지고 신랑 신부는 부처님 앞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결혼식의 주례 법사를 맡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결혼 소원을 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협조하면서 부모에게는 효순하고 형제 친척에게는 의리 있고 자녀에게는 자상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로이 출발하는 부부로 하여금 항상 바른 법을 따르고 신랑 신부는 주례 법사 스님과 친지, 불자들 앞에서 이해와 신뢰,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을 맹세했습니다. 신랑 윤영수 군과 신부 윤수진 양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와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을 두 사람은 굳게 맹세합니다. 지키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행진을 끝으로 법당 결혼식은 끝나고 청년 불자로서 인연을 맺은 남녀는 한 가족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결혼식이 열린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020년 이후
조계사 법당에서는 제가불자나 조계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계사 법당 결혼식은 청년 불자 한 쌍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불교계가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 회복을 맞은 불교계에서 제가불자들은 다시 법당으로 모이고 전통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은 우리의 불교 문화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 대광사가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펼쳤습니다. 음악회는 대광사 다도반의 헌다시연을 시작으로 반야 참불단, 진해 청소년 전당 댄스팀과 밴드팀의 밝고 활기찬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음악회 하이라이트는 불교음악원 김성여 예술감독이 이끈 춘향전과 심청전 등의 마당놀이가 장식했습니다. 참 노소가 동락하고 위아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인류가 꿈꾸는 정말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또 헌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도 열심히 잘 되도록 우리가 합심으로 좋은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합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인 대광사는 연중 체험형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온 사찰로서 이번 산사음악회는 올해로 22번째입니다. 불교 종립학교인 학교법인 무일학원 참좋은 이서중고등학교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법요식과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교내 대강당 2층에서 진행된 법회는 학생들의 식전 축하 공연과 육법 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법어, 관불, 수계식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수계식에서는 중고등학생 300명과 교직원 38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오늘 다 이 수계 받았고, 연비 받고 또 부처님 전에 와서 관불 의식도 동참하고 그랬으면 바로 참 불자라. 그래서 불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경북 청도에 위치한 참좋은 이서중고등학교는 지난 2011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청소년 포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인수한 뒤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